서울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강일영은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겨우 25의 나이, 대기업 그룹의 상속녀였던 그녀의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일영아,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 강 회장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동업자들과 임직원들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부 유성철이 갑자기 집을 찾아왔다. 일영아, 미안하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회사가 이미 거액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고 모든 자산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일영의 항변은 무력했다. 서류들이 그녀 앞에 쌓였고 아버지의 도장이 찍힌 각종 보증서와 차용증들이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유성철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내가 인수하겠다며 이미 준비된 서류들을 내밀었다. 그날 밤 약혼자 한도윤에게서 온 문자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일영아, 미안해.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신다. 사랑한다고 영원히 함께하자고 맹세했던 그 남자가 가문이 몰락하자마자 등을 돌린 것이다.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졌고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난 일영은 작은 원룸에서 밤마다 울부짖었다. 하느님,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죠? 한 달 후 일영은 조용히 짐을 쌌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자신은 깊은 산속 수녀원의 문을 두드렸다. 세상과 인연을 끊고 하느님께 헌신하겠습니다. 25살 강일영의 삶은 그렇게 끝났다. 10년이 흘렀다. 성 베르나데트 수녀원에서 마리 수녀로 불리는 여인은 이제 35이 되었다. 검은 수녀복에 하얀 베일로 감싼 그녀의 얼굴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눈빛은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마리 수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원장 수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일영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며 밤늦게까지 성경을 필사했다. 완벽한 수녀의 모습이었다. 그날 저녁 휴게실에서 다른 수녀들과 함께 뉴스를 보던 중이었다. 경제 뉴스에서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유성철 YS그룹 회장이 올해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재계 5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다. 화면 속 유성철은 수트를 차려입고 당당히 기자들 앞에 서 있었다. 그 옆에는 한도윤이 사위로서 함께 서 있었다. 또한 한도윤 전무는 이번에 유 회장의 딸과 결혼하며 경영 승계 작업에 본격 참여할 예정입니다. 일영의 손이 떨렸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마리 수녀님, 괜찮으세요? 다른 수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일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일영은 성당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느님, 저 사람들이, 저를 절망으로 밀어넣은 사람들이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10년을 참회하며 살았는데도.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일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분노와 복수심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저들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일영의 속삭임이 성당 안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부터 마리 수녀의 기도는 용서가 아닌 복수를 위한 준비였다. 한 달 후 마리 수녀는 원장 수녀를 찾아갔다. 어머님, 잠시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서. 거짓말이었지만 일영의 연기는 완벽했다. 원장 수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허락했다. 수녀원을 나선 일영은 곧장 서울로 향했다. 10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복수를 위한 준비는 꾸준히 해왔다. 수녀원에서 몰래 컴퓨터를 사용해 유성철과 한도윤의 동향을 파악했고 인터넷으로 각종 자격증을 취득했다.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일영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다. 10년 동안 자라난 긴 머리를 단정하게 잘라내고 세련된 정장을 입었다. 거울 속 그녀는 이제 이서연이었다. 대학 졸업장부터 MBA 학위, 해외 컨설팅 회사 경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위조된 신분이었다.
안녕하세요. 맥킨지에서 온 이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10년 전과 완전히 달랐다. 차분하고 지적이며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다. 며칠 동안 발성 연습을 통해 만들어낸 새로운 목소리였다. 이서연은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지를 마련했다. 벽에는 가짜 학위증서들과 해외 연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배경이었다. 유성철, 한도윤. 이제 시작이야. 이서연은 거울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10년 동안 쌓인 분노와 복수심이 그녀의 눈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다. 며칠 후 YS그룹의 맥킨지 출신 경영 컨설턴트 이서연의 이력서가 접수되었다. 완벽한 스펙과 해외 경력을 가진 그녀의 이력서는 인사팀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이서연 씨,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이서연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YS그룹 전략기획실의 경영 컨설턴트로 입사가 확정된 순간이었다. 첫 출근 날, 이서연은 YS그룹 본사 건물을 올려다봤다. 아버지의 회사 건물보다 더 높군. 10년 전 아버지의 회사를 삼킨 유성철이 이만큼 성장한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서연은 완벽하게 감정을 통제했다. 새로 오신 이서연 컨설턴트입니다. 인사팀장의 소개에 사무실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이서연의 완벽한 외모와 세련된 분위기는 사무실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맥킨지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반갑습니다. 한 과장이 악수를 청했다. 이서연은 미소 지으며 응답했지만 속으로는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원수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후 3시, 드디어 유성철 회장과의 첫 미팅이 있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10년 만에 마주한 유성철이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이서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이서연 컨설턴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유성철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과 완전히 달라진 이서연의 모습 때문에 확신하지 못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YS그룹의 글로벌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서연의 차분한 인사에 유성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이서연은 회사의 핵심 정보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재무팀, 기획팀, 심지어 회장 비서실까지 자연스럽게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했다. 이상에 회장님이 숨기고 있는 비자금 계좌가 있는 것 같은데. 이서연은 혼잣말하며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다. 10년 동안 준비한 해킹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것이다.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은 이서연은 유성철의 컴퓨터에 접근했다. 비밀번호는? 역시 딸 생일이군. 몇 분 후 그녀는 유성철의 숨겨진 비리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서연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한도윤의 목소리에 이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10년 만에 마주한 옛 약혼자의 모습이었다. 여전히 잘생긴 외모였지만 예전보다 더 야심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전무님? 이서연의 차가운 대답에 한도윤은 오히려 흥미를 보였다. 그녀의 도도한 매력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새로 오신 컨설턴트분과 회사 이야기도 하고 인사도 나눌 겸해서요. 한도윤은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유성철의 사위가 된 후 더욱 자신감이 넘쳤다. 이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척했다. 그럼 간단히 커피나 한잔 하시죠. 내심 복수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한도윤은 이서연을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대학 때 만난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해외에서 오래 생활했거든요. 이서연은 태연하게 거짓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10년 전 나를 버린 남자가 지금 나를 모르고 있다니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정말 미인이시네요. 결혼은 하셨어요? 한도윤의 직접적인 질문에 이서연은 놀란 척했다. 전무님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회장님 딸분과. 아, 그건. 한도윤은 잠깐 당황했다. 사실 약혼 상태예요. 아직 결혼은 안 했고요. 이서연은 속으로 분노했다.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약혼한 남자가 이제 또 다른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며칠 후 한도윤은 계속해서 이서연에게 관심을 보였다. 업무 관련 미팅을 핑계로 자주 접근했고 때로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려 했다. 서연 씨 목소리가 참 특이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한도윤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서연은 순간 긴장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목소리까지 기억하시다니 전무님도 참 특이하세요. 하지만 한도윤의 의심은 점점 깊어져 갔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이서연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이것 보세요. 기자가 유성철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YS그룹에 숨겨진 비자금 계좌, 정치인 로비 자금, 세금 포탈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게 어떻게? 유성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완벽하게 숨겨두었다고 생각했던 비리들이 모두 노출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의 일면에 YS그룹 비리 의혹 기사가 실렸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주가는 폭락했다. 유성철은 급히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누가 감히. 유성철이 회의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이서연도 컨설턴트로서 회의에 참석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서 유성철의 당황한 모습을 지켜봤다. 회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대응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한도윤이 말했지만 유성철은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그날 저녁 유성철은 혼자 회장실에 남아 있었다. 이서연이 노크하며 들어왔다. 회장님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이서연. 자네 정말 누구야? 유성철이 갑자기 물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낯익은 얼굴이었어.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자네가 온 후에 일어났고. 이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수녀복을 꺼냈다. 깔끔하게 접힌 검은 수녀복과 하얀 베일이었다. 이게 뭐야? 유성철이 당황스럽게 물었다. 10년 전에 제가 입고 있던 옷이에요. 이서연의 목소리가 변했다. 10년 전 강일영의 목소리로 돌아간 것이다. 유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일영이? 이제야 기억나시는군요, 유성철. 이서연 아니 강일영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당신을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일영아,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 유성철이 변명하려 했지만 일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저에게 한 일을 똑같이 되돌려드릴 거예요. 일영의 선언에 유성철은 주저앉았다. 10년 동안 준비한 복수가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유성철은 구속되었다. 하지만 일영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도윤도 공범으로 조사받게 되었고 YS그룹은 해체 위기에 처했다. 이제 만족하냐? 한도윤이 일영을 찾아왔다. 그도 마침내 이서연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다. 모든 걸 다 파괴했잖아. 만족?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일영의 차가운 대답에 한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일영은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맞았다. 구속 전 유성철이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전한 메시지를 가져온 변호사였다. 일영 씨, 유성철 회장이 꼭 전해달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유성철의 편지와 함께 1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었다. 일영아, 나는 내 아버지를 배신한 적이 없다. 진짜 배우는 따로 있어. 녹음 파일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일영을 충격에 빠뜨렸다. 파일을 들어보니 10년 전 아버지의 회사를 파산시킨 진짜 범인은 장혜준이었다. 아버지의 평생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장혜준이 모든 것을 계획했고 유성철은 오히려 일영의 아버지를 구하려다가 실패한 것이었다. 아버지. 일영은 무릎이 꺾였다. 10년 동안 복수해왔던 대상이 잘못되었던 것이다. 장혜준은 현재 재계 1위의 JH그룹 회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일영은 유성철을 면회하러 갔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었어. 그리고 너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고. 유성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아버지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일영은 혼란스러웠다. 10년간의 복수가 무의미해진 것일까? 아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다. 장혜준. 이제 당신 차례예요. 일영의 눈에 다시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원수를 향한 정당한 분노였다. 1년 후 장혜준도 결국 몰락했다. 일영이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들과 내부 고발로 그의 모든 비리가 드러났다. JH그룹은 해체되었고 장혜준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버지, 이제 정말 복수가 끝났어요. 일영은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10년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하지만 일영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유성철과는 화해했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영은 다시 성 베르나데트 수녀원을 찾았다. 원장 수녀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말이, 아니 일영아, 내가 찾던 평화를 찾았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마음엔 아직도 평화가 없어요. 그때 수녀원 문 앞에서 누군가 일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도윤이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해 있었다. 일영아, 나는 정말 바보였어. 10년 전에도 그 후에도. 한도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일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이룬 정의를 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일영은 수녀원 정원에서 한도윤과 마주 서 있었다. 10년의 세월, 복수와 용서, 그리고 정의. 모든 것이 그녀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련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일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강일영도 마리수녀도 이서연도 아니었다. 그저 진실을 찾고 정의를 세운 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었다.